하늘을 나는 택시, 이제 정말 현실이 될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요, 바로 이 꿈의 선두에 서 있는 기업, 이행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심상치 않은 난기류를 만나고 있다고 하네요. 자, 과연 세상을 바꿀 미래의 개척자일까요? 아니면 그냥 붕괴 직전의 신기루에 불과한 걸까요? 그렇죠. 도시항공 모빌리티, 즉 UAM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인 이항을 둘러싼 이 질문,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딜레마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이항이 세상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그 야심찬 비전부터 알아봐야겠죠. 그게 바로 도시 항공 모빌리티, 우리가 흔히 UAM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EVTOL 같은 혁신적인 비행체를 타고 복잡한 도심을 날아다니면서 사람이나 물건을 실어 나르는 시스템이죠. 이항의 목표는요, 바로 이 미래 산업을 선점해서 꽉 막힌 도로 위가 아니라 저 하늘 위로 새로운 길을 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항이 어떤 회사냐? 2014년에 중국 광저우에서 시작했고요.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조종사 없이 안전하고 또 친환경적인 항공 모빌리티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단순히 드론 몇 개 만드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교통망을 깔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야심찬 계획의 중심에 바로 이 EH216-S라는 자율주행 항공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동안은요, 특히 중국 안에서는 이 꿈이 정말 상상보다 훨씬 빠르게 현실이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속도예요, 속도. 이항이 중국 항공 당국한테서 받아야 하는 그 까다로운 인증들 있잖아요. 형식 증명, 가망 증명, 생산 허가. 이 모든 걸 18개월도 안 내서 다 받아낸 겁니다. 엄청나죠? 이게 그냥 서류 하나 통과한 수준이 아니에요. 이걸로 EH216-S는 세계 최초로 모든 인증을 다 받은 무인 승객용 EVTOL이 된 겁니다. 이건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고요. 덕분에 자국 시장에서는 다른 글로벌 경쟁사들보다 몇 년은 그냥 앞서가게 된 거죠. 그럼 이들이 왜 이렇게 서둘렀을까요? 바로 시장 크기 때문입니다. 2035년까지 이 UAM 시장이 무려 4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0조 원이 훌쩍 넘는 규모로 커질 거라고 해요. 이항은 바로 이 어마어마한 시장의 첫 번째 승자가 되겠다는 야심을 품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기술적으로는 순탄대로를 달리는 것처럼 보였는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재무적 난기류가 이항을 덮칩니다. 2025년 8월 26일이었죠. 회사가 갑자기 폭탄 선언을 합니다. 올해 매출 전망치를요, 원래 9억 위안으로 잡았었는데 이걸 거의 반토막 내서 5억 위안으로 확 낮춰버린 거예요. 당연히 주가는 폭락했죠. 회사에서 내놓은 공식 설명은 이랬어요. 우리 이제 막 기체 많이 파는 것보다 실제 상업 운영이랑 시범 운영에 더 집중하려고 전략을 바꿨습니다. 말은 그럴듯하죠. 근데 투자자들 입장에선 얘네 생각보다 물건 못 파는 거 아니야? 하는 심각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런 전략 수정이 발표된 시점이 좀 미묘했어요. 그전까진 매출이 쭉쭉 잘 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회계장부를 까보면 순손실은 계속 불어나고 있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바로 여기서 이항의 진짜 문제가 드러납니다. 중국 내에서의 화려한 성공과 해외 시장에서의 처절한 고군분투, 이 둘 사이에 아주 깊은 골이 있었던 거죠.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중국에서 받은 그 수많은 인증들, 이게 중국 안에서는 엄청난 무기였지만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서구 시장에선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왜냐? 미중 기술 경쟁 같은 지정학적 긴장감도 있고 데이터 보안 문제도 있고 나라마다 규제도 제각각이라 뚫고 들어가기가 너무 힘든 거죠. 설상가상으로 이 매출 전망 하향 조정이 심각한 법적 문제로까지 번졌습니다. 여러 로펌에서 이거 증권 사기 아니냐, 투자자들한테 거짓말한 거다라면서 조사에 들어간 거죠. 이게 처음도 아니고 예전에도 비슷한 소송이 있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선 정말 큰 리스크가 추가된 셈입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기술적인 차트 분석도 아주 안 좋은 신호를 보냈어요. 주식 좀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뚫고 내려가는 현상, 이름부터 무시무시하죠? 바로 데스크로스가 나타난 겁니다. 이건 보통 대규모 매도, 즉 주가 폭락의 전조로 해석되거든요. 이 데스크로스에 더해서 주가가 모든 주요 이동평균선 밑으로까지 떨어졌으니 이건 앞으로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라고 차트가 소리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자,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다시 맨 처음 던졌던 그 질문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양은 과연 개척자일까요? 아니면 그저 신기루일까요? 결국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 이야기가 공존하는 겁니다. 좋게 보는 쪽, 즉 불 케이스는 이거죠.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정부 지원까지 받으면서 선점한, 이미 인증까지 다 받은 확실한 리더다. 반면 안 좋게 보는 베어 케이스는 이렇습니다. 계속 돈은 까먹고 있지, 해외로는 한 발짝도 못 나가고 규제에 꽉 막혀 있지, 결국 중국 안에 갇힌 우물한 개구리 아니냐 하는 거죠. 전문가들의 투자 전망도 딱 이 불확실성을 보여줍니다. 표를 보시면 단기적으로 한 1, 2, 3개월은 기술적 지표도 안 좋고 소송 문제도 있으니 일단 피해라. 약세 전망이 우세하고요. 중간 한 3개월에서 1년 정도는 좀 지켜보자. 중립적인 입장입니다. 수익성을 어떻게 증명하는지, 법적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는지 봐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1년 이상 장기적으로 보면요, 투기적 매수 의견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거죠. 글로벌 시장에 진출만 성공하면 대박, 아니면 쪽박이라는 겁니다.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목표 주가가 21.85달러인데 이게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에요. 하지만 아주 중요한 조건이 붙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엄청난 글로벌 장벽을 넘어서고 재무 구조를 완전히 뜯어 고쳤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건 뭘까요? 이 양의 스토리는 혁신과 실행력이 얼마나 다른 문제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미래를 만드는 기술력은 증명했어요. 하지만 그 기술로 돈을 벌고 전 세계에서 통하는 사업을 만드는 능력은 아직 물음표라는 거죠. 결국 이 회사의 미래는요, 기술이 아니라 지정학적 긴장과 각국의 규제라는 거대한 벽을 어떻게 넘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의 성공과 실패는 단순히 한 기업의 이야기가 아니라 UAM 산업 전체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겁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이 항은 시대를 잘못 만난 비전가일까요? 아니면 그저 중국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통한 글로벌 전략에 실패한 로컬 챔피언일까요? 기술 자체는 진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진짜 기술이 과연 이 거대한 현실의 벽을 뚫고 전 세계의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을지, 그건 앞으로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